지금은 브랜드 농산물의 시대입니다. 스토리가 곧 경쟁력입니다. 10년 동안 연 매출 10억. 이런 농산물을 명품을 우리나라도 못 만들겠습니까? 브랜드가 이제 네이밍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브랜드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상규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농산물 포장 디자인을 연구하는 강상규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예? 예, 교수님 같아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농부라면은 어떤 농산물에 어떤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혹시 이 딸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런 딸기의 농산물은 내 이름을 붙인다면 뭘 붙이겠습니까? 네, 갑자기 또 질문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이 겨울에 먹는 빨간 딸기, 비바람에 몰아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든지, 김천에서 온 그 배추, 아니면 뭐 지원이가 씨 뿌리고 부경이가 수확하는 맛있는 딸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농산물에 이런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담고 뭔가 상품의 특징을 또 이렇게 담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농산물의 성장 스토리와 사연을 담아서 농산물의 이름을 짓고 포장 디자인을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이 제품들 중에서 뭔가 차별화되고 농가만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농부들이 많이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자식 같은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한테 차별화가 되고 정체성을 담아서 자기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이밍과 이제 포장 박스가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업들에서는 기업들이 이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네이밍과 브랜딩과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매출화 말고 직거래로 소비자와 만나고자 이렇게 고민하는 또 농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브랜딩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해서 판매 매출도 많이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농부님들, 아주 현실에 이렇게 열심히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꿈이 꽃집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고등학교 원예과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희 원예과 다닐 때는 화훼포, 과수포, 채수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화훼포에 가서 꽃 키우는 거 이런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그런 원예과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죠. 그래서 26살에 이렇게 공무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농림직 공무원 공부를. 근데 이제 저보다 1년 먼저 들어간 고등학교 친구가 이 친구야 혹시 디자인 전공해보지 않으려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을 다니고 졸업 전에 대전에 있는 그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이 선배분들이 계시죠, 그죠? 나이 30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제 일이 좋았으니까 POP 쓰는 여자 직원 그 모습도 자세히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 쇼윈도 디스플레이나 매장에 뭐 MP, VP 이런 디스플레이 스테이지에 그런 연출하는 것도 자세히 보고 또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행사 기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30살에 입사를 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니까 뭐 조금은 쉽지 않죠, 그죠? 미래가 좀 너무 멀리 보입니다. 진급은 이제 잘 안 되고 나이는 먹었고 그러면서 유혹을 제가 받아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내 사업체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디자인만 할 줄 알고 기능성만 다기능적인 능력은 갖고 있어서 좋지만
영업은 안 뛰어봤잖아요. 영업부서에 근무도 안 했고. 그래서 용기를 막 내가지고 이제 가방을 딱 메고 마트를 간 겁니다. 청주, 온양, 대전, 뭐 전국에 이런 그 충남북 근교에 너무 먼 데는 이제 뭐 가기는 거리상 힘드니까 그 안에도 많으니까요. 그게 다녔습니다. 영업을 뛰었죠. 뛰면서 제가 POP를 써줄 테니까 저한테 일을 달라. 그러니까 10군데 가면 9군데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일이 많았죠. 그게 제가 이제 행사하기 전날 가서 한 2시간 동안 300장, 200장, 500장 그 POP를 써주는 겁니다. 써주니까 막 일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제작 일도 했습니다. 어떤 그 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2시간씩 컨설팅 해주고 한 달에 50만 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제 상품의 매대 구성도 해주고요. 쇼카드도 써주고, 뭐 현수막 디자인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해주고요. 뭐 상담도 좀 해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상담할 수 있는 거, 제가 서비스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일이 바쁘고 이제 막 돈도 벌었잖아요. 버는데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IMF라는 게 팍 터지면서 세상에 이 온 매스컴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IMF 터지면 가장 어려운 직종이 광고, 홍보,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기업체에서 돈을 제일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너무 제가 이제 조금은 충격을 받아서 10년 동안은 그러면 안 되니까 10년 동안 내가 음식점이나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줘서 제가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식당을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것까지 좋은데 서울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전에 둔산동 법원 앞에다 체인점 차리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분 얘기지.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접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부리면 돈을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인생은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온전한 내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 길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이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느끼고 디자인을 갈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고객이 한 번만 나한테 걸려라. 최선을 다하겠다. 감동을 주겠다.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주에서 이 알밤 농사 짓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도 보면 아드님이죠. 아드님. 아버지가 안타깝게 인프라 구축을 다 농장을 다 해놓고 6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로서 내가 이거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그 농장을.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를 잡아야 된다. 네이밍을.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분 것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소비자는 또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둘이 소통하는 관계를 잘 맺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저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계룡산알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밤 따라가고 산에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아들이니까 막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큰 밤을 쉬어서 오면 기분이 좋아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오고. 그래가지고 계룡산알밤을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쫙 써서 도매로 다 넘길 때 계룡산알밤 매직으로 써서 팔아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룡산알밤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저는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상표 등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농부의 내면의 세계에서 자기의 성공 마인드가 에너지가 여기서 분출이 되는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브랜드로 탄생이 된 겁니다. 이 분이 이 브랜드를 하면서 10년 동안 연 매출을 10억.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농산물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농산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전문성도 있고 뭔가 틈새 시장이고 아 이게 차별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이 알밤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막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농산물 포장 디자인하는 사람이네.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죠? 알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의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막 가는 거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다닙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들으신 농부님께서 그 자리에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막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정은 또 돈을 많이 들여서 디자인할 수 있는 사정은 또 안 돼. 네이밍이나 이런 거에서 브랜드에서 포장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또 돈을 들이기는 어려워.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뭐 조금만 주셔요 해서 조금 받아요?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받기로 한 겁니다. 안 받기로 하고 재능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디자인은 좀 특징이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캘리그라피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름다운 글씨다. 캘리그라피의 장점은 그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탑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의와 이의 모음의 의와 이의 평명과 수평, 수직을 아우르는 아주 이 절묘한 선이 들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글씨가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가독성보다는 조형성, 감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최고의 글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궁무진한 이 글꼴을 창작할 수가 있고요. 네이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100명이면 100명의 농가, 10,000명이면 10,000명의 농가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사람 강상규입니다. 왜? 그 농가만의 정체성을 찾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보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저는.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자, 지금부터 캘리그라피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성이 담긴 글씨. 이 글씨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글씨고 감성을 전할 수 있는 글씨. 이것이 캘리그라피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숲이라는 글씨거든요. 숲이라는 글씨. 이 글씨는 이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중성이 하나의 메인이고 이 초성이 서브고 얘가 이제 액센트다.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덩어리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민홍이잖아요. 그죠? 아주 작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죠? 농업이 미래입니다. 농업이 미래다. 그죠? 글자 한자가 있더라도 어느 획은 굵고 어느 획은 작고 그러면서 이제 정체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 한글은 90도로 되어 있고요.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획이 가도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만나. 근데 이제 캘리그라피는 만나게 해줘야 돼. 우리가 약속을 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 이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면 하나 크고 하나 작죠. 이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라는 만약에 글씨를 쓴다 그러면 연은 이렇게 여자 글씨니까 납작하게 써서 키가 좀 작고 꽃자는 이렇게 해서 키가 확 이쁘게 해서 쫙 크게 쓰고 그죠? 이 캘리그라피에 빠지면 모던합니다. 어디셨어요 이 글씨가? 뭔가 이야기가 좀 이렇게 계속 연결될 것 같죠? 이 캘리그라피는 우리 실생활에
감성 시대에서 상당히 지금 밀접하게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북 타이틀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체 브랜딩 같은 게 거의 다 한 80% 이상이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타이틀이 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산물 포장 디자인, 농산물 브랜딩에는 이런 캘리그라피가 중요하다. 우리가 농산물 브랜딩과 포장 디자인을 하면서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곧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딩을 만들기는 각자 농가에서 또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죠? 숨 쉬는 것 같은 이런 감성을 담겨줘야 됩니다. 농산물 브랜드에는. 그래서 농산물의 그 감성을 담는 방법은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려면은 브랜드 네이밍이 필수죠. 브랜드 네이밍은 내가 내면의 세계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내 경험이나 우리의 그 추억이나 우리 농가에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포장재에다도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죠. 브랜드가 이제 네이밍이 필수적인 시대에서 브랜드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산자가 소비자하고 이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많죠, 그죠? 우리 농산물은 좋고요, 친환경적이고요, 아주 엄마가 정성으로 생산하고요. 이런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해주고 싶은데 그걸 다 소비자한테 전해주기는 힘들잖아요. 가장 줄여서 함축적으로 줄인 것이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추하면은 농가의 얼굴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브랜드는 이것이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브랜드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은 잘 안 어울립니다. 근데 농부가 30년 동안 포도 농사를 져서 아니면 이 농부가 자기의 그 된장이 아주 좋아서 그 농부가 자기의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네이밍이든지 브랜딩이든지 감동이 오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시선이 갑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은 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의 그런 그 내면의 세계, 추억, 스토리, 농가의 이미지 이런 정체성을 담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그 네이밍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은 30대 초반에 부부가 왔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 감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네 감은 저 높은 산, 깊은 산, 그러면 멀잖아요. 그냥 하루에 감 자기는 3개밖에 못 따.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은 10개 따네. 그럼 감을 따서 꽃감 만들려고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농가 현장을 갔더니 처음에 차를 타고 가자 이런 거예요. 아니라고, 걸어가자고. 멀대요. 아니요, 나 운동해야 된다고. 걸어가자고. 근데 자기네들 맨날 걸어가니까 지치지. 아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걸어가서요. 산을 얼마나 멀은지 진짜 멀어요. 거기서 한 100m 정도를 산을 들어가는데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차가 올 수 있는데 보니까 그 100m 정도를 그 지게에다가 감을 따가지고 혼자 내려오더라고. 둘이도 못 가. 길이 좁아요. 둘이도 못 간다니까. 그런 데서 밤을 얼마나 따가지고 와서 하려니까 아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게 따가지고 내려와? 너무 좋다. 옛날에 향수도 나고 우리같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게만 봐도 막 고향 생각나는데 그래서 지게꽃감을 하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지게꽃감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고향 생각도 나게 해주고 그게 이제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주위에. 중요한 것은 고향 이야기라든지 농부의 그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같은 거, 아버지한테 좋은 말을 물려받은 이야기 같은 거, 자연환경 이런 것을 담아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농가의 정체성을 담고. 자, 이제 브랜딩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포장 디자인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포장 디자인에 이제 이렇게 컬러가 가잖아요. 면적이 있으니까. 컬러도 감은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원색을 쓰면 안 돼요. 내추럴 컬러라고 그래서
이 소나무 색깔이 인간한테 가장 좋습니다. 파인트리라고 해서 이 브라운과 그린 색깔 계열입니다. 거기다 검정을 조금 더 탔든지 좀 더 많이 타든지 그 색에다가 무채색 계열 톤 중저채도 이하 쪽에 색을 써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으면 이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은은하고 볼수록 편안하고 그런 것을 담으면서 이제 요즘에 그 농산물 포장 박스도 추세가 상징성과 그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컬러도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농부에 관한 농가에 관한 고유한 그 농가의 이미지를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포장 박스까지도 스토리를 담아서 이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그러면 이 포장 박스를 제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스티커만 이렇게 디자인해서 박스가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10개, 1개, 100개도 팝니다. 통도 그립고 파우치도 그립고 봉지 거기에다 스티커만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내 진솔함을 담아서 보여줄 때는 보통 박스에다 인쇄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도 돈이 문제가 아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만 달리하고 농가의 그런 이미지만 잘 담으면은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가장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하면서도 또 이런 그 농가의 이미지나 브랜딩 작업을 할 때는 또 사업가가 되는 거죠. 농사 자식 같은 잘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농부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가면서 전국에 가면서 농가에서 가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3가지.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라. 작은 것에 실은 소비자들은 감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래 안 됐습니다. 저쪽 하동에서 청계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색이 약간 청회색이 띄어요. 그 알 하나가 보통 이런 그 소비자 가격으로 한 1,000원 갑니다. 보통 계란보다는 좀 비싸죠, 그죠? 청계란을 한 박스가 딱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농가에서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에요. 이걸 한번 받아보고 컨설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받아서 우리 집 식구가 그걸 딱 계란을 뜯었잖아요. 딱 뜯는 순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 이거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 왜입니까? 저희 집까지 온 그 택배 과정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골판지로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튼튼하고 이쁘고 잘했습니다. 골판지로 낱개를 하나씩 포장해서요. 이 정성은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성 들인 그 포장지는 제가 포장 박스는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닭에 분비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계란에. 아무리 맛있어도요. 보기 좋지 않으면 안 사요. 지금 그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좀 안 좋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거 제가 계란 보냈는데 드셔봤냐고.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계란 보낸 것은 제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보낸 겁니다. 저한테 와서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박스 갖고 오라고. 소비자한테 가는 박스 그대로 갖고 오라고 했더니 공장장께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열었습니다. 열면서 뭐 다 나오는 거죠. 뭐 문제점이. 왜 똥을 묻은 것을 보내줬냐 그랬더니 실은 이 계란에 그 똥 묻고 그 닭이 난 그 알 그대로가 제일 좋답니다. 물로 씻지 않고. 균이 침투를 안 한대. 균이 못 들어오는 그것이 그 안에 있대. 계란 그 테두리에. 그래 이것이 소비자한테는 가장 이로운 상품이라는 거지. 제가 속으로 당신 생각인 거지요. 소비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신미성.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떡을 인절미를 2개를 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메기 떡이나 5,000원짜리 놨더라도 맛이 좋은 것은 디자인이 그저 그렇고 맛은 별론데 디자인이 이쁘다. 이거 사요. 먹어보기 전에는. 근데 맛까지 더 좋다? 그럼 뭐 충성고객, 평생고객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상품이 좋고 맛이 좋으면요.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농가의 정체성. 그러면은 뭐 큰 걱정은 없죠.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씻혀서도 보내 또. 씻힌 것은 왜 씻히냐 했더니 씻힌 것은 또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유효기간이 짧고 균도 침투해서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걸 원하는 분한테는 그걸 보내준대.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정보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농장장하고 경영주만 대표 농부만 아는 거죠. 막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거죠. 왜 당신만 하냐고. 소비자한테 왜 정보 제공을 안 하냐고. 이 정보 제공을 안 한 것이 가장 문제점이다. 이 농가는. 이걸 하모니해서 그것을 시행에 옮기고 하면서 농가는 이제 점점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 딱 열면서 쓰라겠어요. 스티커로. 이 분배물이 묻은 것은 장점은 뭐고 또 세차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제가 잡아드렸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작은 거에 그렇게 그리고 그거를 딱 열면은 이제 조만한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가 메모지에다 또 메시지도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 좋습니다. 감동을 얻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택배를 내가 받은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역으로 소비자처럼 내가 이 박스를 받았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을 것이냐. 내가 보내는 박스를. 제가요.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약혼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유기농 약혼을. 10kg짜리인데 이제 이렇게 박스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열어봤죠.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 흔한 뽁뽁이도 없고 신문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다 뽀개졌습니다. 이 약혼이 잘 금이 갑니다. 겨울에. 툭 치면 고구마처럼 뭐 잘 이렇게 한 번만 부러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에 5토막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으니까 다시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설령 그러면은 거기다 좀 뭘 쓰던가 저희 상품을 받았을 시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사람들 잘 교환 안 해야 뽀개진 거 있어도 그거 써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소비자한테 보내는 택배를 한번 딱 열어서 처음부터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가 좋을 것인가. 그죠?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농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경영주께서는 직원들한테만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만에 하나 크레임이 걸렸을 때 경영주가 통화를 해서 해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앞에 부분 어느 정도는 내가 하더라도 전 과정 소비자까지 가기 전 단계까지 모든 공정을 내가 알고 있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귀찮다고요. 아니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농촌의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강소농으로 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더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당진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근데 저도 마음이 뭉클했지만 이 농부께서 이제 심화 코칭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랑 잠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부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랍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 농부에 그랬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농부하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반대했답니다. 농부하지 말고 도시에 나가서 성공하라고. 근데 자기는 어머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도시에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고 유명한 대학교 가서 막 나와서 성공하는 길을 바라지 않고 왜 농부를 하라고 했느냐 했더니 어머님이 참 세상을 많이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당시에. 세상을 보니까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 가슴 아픈 사람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고 우리 아들은 진실하게 살아라. 농사를 져서 네가 씨 뿌린 대로 네가 열심히 하면은 농부가 돼서 소득을 많이 네가 얻을 것이고 네가 게을러서 네가 안 하면은 농사는 망할 것이고 네가 열심히 하는 데에 따라서 네가 그것을 얻어가라. 진실되게. 농사는 거짓이 없고 오로지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거둬들인다. 이 얘기를 어머님이 이제 아들한테 하면서 농부가 되라고.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원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재능 기부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농부하래요. 브랜드 네이밍을 딱 잡아드리면서 그 순간 바로 붓을 잡고 써드렸습니다. 그 농부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들은 좀 촌스럽다 이러지만 농부 입장에서 감동이 오는 브랜딩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네.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하다 지치면 일어설 수 있고 만약에 우박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농사가 그에 망쳐도 다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농가에서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정선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만났는데, 이분은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에요. 강원도 정선 가면은 자기 농장이 제일 커.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셨어요. 세계 그 서울에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머니가 아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정선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기농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일주일 만에 딱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를 제가 이제 하는데 마지막 시간 2번을 참석했어요. 안타깝게. 저 강의를 한 6번 하면 6번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시고 마지막 2번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우, 저 스티커도 해야 되고요, 브랜드도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장아찌를 담아요. 산마늘 장아찌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죠. 브랜딩을 뭘로 했냐, 브랜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 산마늘 강원도 정선 산속에서 재배하면은, 그러면 우리 농부님하고 그 산치하고 둘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이렇게 생산하겠네 그랬더니, 아, 그렇다는 거야. 나하고 산치하고만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재배하지 뭐 도와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산속에서 자기는 산치하고만 살다가 이쁜 산치에 담아서 판다는 거야. 그럼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만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잖아요. 산속에서 뭐 안 크는 산치 어디 있습니까? 거의 뭐 하기야 밭에서 크는 것도 있고, 그죠? 산에서 크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라고, 우리 대표님, 산채랑 둘이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있다고. 또 같이 얘가 크면서 이렇게 생산하게 된 한 누가 있다고. 아우, 누구 없다는 거야. 깊은 산 쪽 가면 나 그냥 걔랑 아주 산에 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 그 숲속에 산채 냉이 크는데, 그 산마늘 크는데 아침에 딱 가서 만나고요. 또 거기서 집으로 올 때 또 만나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게 누군가가 있다고. 뭐 고라니라고 할 줄 알았죠? 고라니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침에 딱 가서 만나는 게 그 숲속에 시원한 찬바람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걔가 그냥 산마늘하고 산마늘 위에서 놀다가 오후에도 막 왔다가, 어떤 겨울에는 막 더 세게 왔다가 막 기분 좋아서 숲속에 찬바람이 확 와서 그 산마늘하고 이렇게 소통하다가 가고, 걔 친구 삼아서 큰 거예요. 그 브랜드를 뭐라고 했어요? 찬바람 친구 삼아 자란 산채. 찬바람하고 친구하면서 자란 산채예요. 아무도 못 만나고 숲속에서 청정한 곳에서. 걔 브랜드 네이밍을 찬바람 친구 삼아 자란 산채입니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급동부터. 그래서 이 농산물은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 농가만의 정체성을 담아야 되고, 그랬을 때 소비자한테 보여줬을 때 소비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구매로 이어지고, 그죠? 중요합니다. 지금은 브랜드 농산물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좋은 농산물이 많이 더 들어옵니다. 비싸고 귀한 것도 또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이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의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고 스토리와 감성을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농촌에 이렇게 보내줄 때 우리 농촌에서는 의욕을 얻고, 기쁨을 얻고 노력을 해서 이런 브랜드도 분명히 생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전국 최고의 고랭지 포도 주산지로 명성이 높은 곳인데요. 한 해 동안 흘린 땀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 햇살에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 중에도 농부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도 사실 판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애써 농사 짓고 고생한 만큼 이제 소득도 적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몇 차례의 유통 단계를 거쳐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해의 포도를 다 소화하기엔 아직 판로가 부족합니다. 이제 납품치에 보내려고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수확한 농산물이 소비자의 손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요. 많은 과정을 거칠수록 농부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동면 포도 장목반 회원들이 함께 상품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줄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 직거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5톤 트럭 가득 새 포도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장목반 회원들이 공동으로 쓸 브랜드 박스입니다. 장목반 브랜드를 만든 계기는 작년 농업인 교육이었는데요. 농가들의 브랜딩 성공 사례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상규 소장의 컨설팅을 거쳐 농부의 마음과 이야기를 담아 대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요밖에 없거든. 이거다 담아가면 아마 히트하면 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에 나가서 아마 이 브랜드가 또 소비자들이 좋은 브랜드라고 그래 했으면 좋겠고. 새 브랜드 상자에 갓 수확한 포도를 담아보는데요. 벌써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직접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대가 큽니다. 이미 같은 장목반의 개인 브랜드로 소득이 오른 사례가 있는데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는 키로에 한 5천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 내 얼굴을 새겨져 있는 이 브랜드로 포도를 출하했을 때 지금 현재는 키로당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으로 인지도가 생기면서 소득이 3배나 올랐습니다. 농부의 얼굴이 들어간 포도 상자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며 신뢰를 주었고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에 직거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스가 참 산뜻하면서 로고도 좋은 것 같고 아주 대박 예감이 듭니다. 브랜딩은 농촌의 경쟁력입니다. 저는 그 농산물 브랜드를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성공한 무슨 비결이라기보다는 실은 제가 이제 좀 정성껏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성공의 그 비결이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성공 비결 3가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신문에서 만난 거죠. 신문 그 일간지에서 수르주 아르마니를 만났습니다. 그 신문지를 펼치는 순간 바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나이, 이 헤드라인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크 받았습니다. 바늘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도 있는데 무엇을 내가 좌절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죠? 무엇으로 내가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르마니가 원래 의대 출신인데 의대 다니다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의대를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의대 들어갔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만둬서 그만두고 있다가 백화점 쇼윈도 옷 갈아입히는 그 아르바이트로 출신입니다. 그걸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뭐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패션길로 들어서서 친구랑 둘이 동업을 해서 브랜딩은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같이 동업한 친구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마니 선생님의 저는 마음의 멘토를 모셔야 되겠다. 이래서 그분의 그 철학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장 디테일한 것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농산물 포장 디자인 하나하나 하면서 중요한 것도 잘 크게 그려서 넣지만 이 광고주, 이 농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저는 또 하나 잘 그려서 작게 한쪽에다 픽토그램식으로 넣어줬을 때 그 광고주는 와서 제가 설명했을 때 감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 포장 디자인 2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성공한 이런 아르마니를 보고 이분은 나한테 마음의 멘토로 내가 평생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사실은 따라서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래픽 담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저것 일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패션쇼도 기획을 하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패션쇼도 기획했습니다. 예, 무대에서 저희 백화점 12층에 큰 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패션쇼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POP도 쓰고 행사 기획도 하고 매장 구성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섭렵을 했죠. 그래서 서비스를 결국은 남보다 하나 더 해줄 수가 있는 능력이 된 거죠. 1인 다기능 능력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 포인트 중에 가장 핵심이죠. 세 번째는 어디서 본 사람이 나왔죠? 세 번째는 저희 아내입니다. 예, 저희 아내가 실은 35년 전에 저랑 대학교 커플이에요. 우연히 만났지요. 제가 26살에 우리 식구는 21살.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같은 과에서 뭐 같이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제 나이가 30살. 30살인데 이제 그때 우연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인이 사실은 조금 이게 소득이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디자인 전공해서 같이 디자인 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제가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식구는 다른 길을 간 거죠. 가면서 힘들으니까 이제 사업체에 뛰어들었을 때 그래서 식구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협력자도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정신적인 또 협력자도 되고. 어떤 때 제가 이제 혼자 1인 다기능적으로 혼자 디자인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힘든 것도 있어요. 제 연구소에서 혼자 이렇게 막 할 때는 시안을 보고 좀 누구한테 컨펌도 좀 받고 좀 의견도 좀 이렇게 받고 싶은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혼자 시안하고 제가 다 결정해야 돼. 외로운 시간들도 많았죠. 이제 그때마다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면은 식구가 이렇게 자문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힘들게 하면서도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힘들지만 보람은 남보다 그만큼 몇 배가 늘어난다. 이런 데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제 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20년 100세 세대니까 제가 40년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한 40년, 50년, 6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죠?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저희 집이 있습니다. 공간이 디자인 카페를 조그맣게 하나 오픈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카페 하니까 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건 없습니다. 거의 하나 정도밖에 없고 고가를 채우는 카페가 아니고 마음을 채우고 눈의 즐거움을 채우는 감성 힐링 센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는 우리 그 대학교에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도 와서 디자인 이렇게 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 소스도 받고 또 우리 귀농귀촌 예정자분들께서는 와서 우리 농가의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디자인하고 관련된 분들도 와서 좀 이렇게 보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가 피어나는 장소. 이것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 진척이 됐는데 올해 안에 뭐 오픈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또. 거기 오면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 시각 디자인부터 마케팅에 대한 제가 강의한 것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지만 그게 잘 안 될 것은 제가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센터 가서 강의도 하고 제 일도 있고 그러면서 또 남는 시간에 그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시키지를 못해. 내 손으로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리고 붙이고 하는 거. 지금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 40%. 60%를 더 채우기 위해서 올해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이것이 하나의 자료가 돼서 우리 농촌에도 좋은 디자인의 브랜딩과 패키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했는데 우리가 농촌이 있으므로 도시가 있고 그죠? 도시는 또 농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혼자만은 못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따뜻한 시선으로 이 감성과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농촌을 이렇게 바라봐 줄 때 우리 농촌의 각자 그 농가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담아서 가치 있는 농산물로 세계적인 그런 브랜딩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저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곧 자극제가 될 것이고 농촌이 곧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그것이. 그래서 저는 농가의 그런 그 스토리와 브랜딩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성공하고 계신 그 농가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농촌은 항상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 저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 모티브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강연이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베스트 1위는 어느 분이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 게 너무 눈에 보였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었습니다. 예. 저는 뭐 강의 가면서 집에 올 때까지 새벽 2시에 와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못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저만의 그 기쁨과 저만의 경쟁력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기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람이 있던 것 중에는 그 중에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해드렸을 때 이 재능 기부 받으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농부님이. 좋아하시면서 상표 등록까지 된 경우, 또 매출까지도 이렇게 이어진 경우, 직거래로. 가장 보람이 있던 순간은 제가 재능 기부를 한 것을 받으신 농부가 같이 이렇게 활용할 때, 농가에 직결 소득하고 이렇게 직결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잘 쓰셨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취미로 많이 하더라고요.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느 분이? 캘리그라피에 그렇게 관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으셨습니까?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을 따로 빼서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캘리그라피는 우리 실생활에 지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TV 타이틀, 북 타이틀, 뭐 음식, 모든 부분에 레저.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의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예전에 상품 시대에서 지금 오늘날 감성 시대에 아주 이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마 한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캘리그라피는 계속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캘리그라피 분야에서 특히 자기가 잘만 생각하면은 전문적으로 가서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제 머릿속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좀 자문해 드릴 수 있고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캘리그라피는 실생활에 사실은 힐링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어떤 분이? 예. 디자이너 분들이 하는 강연을 들으면 디자인은 이것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형성과 감성, 뭐 창작을 의미하지만 디자인은 내가 상대방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 메시지, 이것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이미지를. 그것이 곧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대도 다 디자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디자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거. 브랜딩처럼 간단하게 하면 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거기에다 신비성과 조형성도 좀 담고요. 그죠? 이왕이면 보면서 아름다움도 느끼고 감성 힐링도 느끼고 이것이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부정이 아니고 긍정입니다. 우리 농촌은 미래입니다.
이 농촌이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농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을 늘 함께하면서 농촌은 또 고향이고요. 농촌의 스토리와 감성이 피어나는 곳, 행복한 농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촌은 또 도시를 위해서 있는 거고, 도시민은 또 농촌을 위해서 또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